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강의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몇 분 오셨어요? 오늘 과외했어요. 세 분이랑 같이 했습니다. 완전히 그룹과의 소규모 그룹과에 했었습니다. 그럼 세 분은 원하시는 거, 궁금한 거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되겠네. 그쵸. 아무래도 진짜 과외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많이 수강 들어오실 때는 60분 넘게도 왔던 기억이 그때 있는데 진짜 꽉 찼었죠, 우리가.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시기가 시기인지 세 분 정도 오늘 오셔가지고 세 분이라 아주 편안하게, 오붓하게, 앞으로 3주짜리 수업이죠? 맞습니다. 네, 세 번 할 건데, 그동안 그 세 분께서는 아주 본인이 원했던 거 다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네. 준비하신 얘기가 있다고 하셨죠? 뭘 준비하셨나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336에서 경매인들에게 필요한 세금을 강의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세금. 매매사업자. 네, 그거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양들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그래 왜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판매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을 하고 단기간에 판매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좀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바로 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낙찰받고 팔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저희 회원들도 평균 보유 기간이 3개월, 4개월이에요. 네네. 그죠? 뭐 우리가 명도 끝나면 파는 거니까. 요즘에도 저희 이제 336 멤버들 중에서 저한테 양도소득세 신고해달라고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죠. 이번에 많이 팔았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단기로 파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얘기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건데요.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진이 크리스님이시네요. 젊은 때 사진인가요? 옛날에 저라고 봐주세요. 네. 10년 전 사진 같아요.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이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경을 벗고 쓰고의 차이네. 보시면은요, 일단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오는데 그렇게 이제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 이익이 생기신 분이 내는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돈하고 집을 맞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유상이라는 말이 돈 받고 팔았다 이 뜻인 거군요. 맞습니다. 돈이 없다면 이제 증여, 상속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돈이 이제 오고 간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이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세라는 말은 양도했다, 즉 넘겼다, 보통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제3자한테 넘기면서 돈을 받았어. 그랬을 때 발생한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이익이 내면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라. 맞습니다.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지.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쵸. 그때는 이제 술 마시고 있겠죠. 본인도 그날 술 많이 먹고 있겠죠. 술을 먹는 거군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술값. 이중으로 손해인데요. 손해도 받죠. 거기다 술값도 나가죠. 그쵸. 거기다 몸도 아프죠. 병원비도 들죠. 손해 보면 안 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336 분들은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취득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팔고 나서 술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되려 기분 좋아서. 그건 좋네요. 보통은 이제 우리 카페 회원들은 우리 카페에 와서 회원들한테 그걸 턱을 쏴요. 매도턱. 돈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매도턱을 쏘면서 자랑을 하고요. 저희 전통이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매도턱을 얻어먹은 후배 기수들은 그게 부러워서 본인도 나도 그 돈을 벌어서 또 쏴야지. 그쵸. 이게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크리스님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수익 내면서 또 와서 턱도 쏘시고. 맞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유상이고 양도 차익이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무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지금 이 화면이 뜨는 순간 조회수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순간 머리 아파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 보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표에서 하셔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나누기도 없습니다. 삼칙연산. 삼칙연산.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일단 큰 개념은 그렇습니다. 팔고 남은 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건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도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판매할 때 판매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가, 판매 가격, 판매가액. 취득가액이라는 건 이제 산가액인데
경매인들한테 봤을 때는 낙찰가.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팔았어. 네. 했을 때 낙찰가와 판 가격의 차액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네. 내가 낙찰을 네. 예를 들면 1억에 받았어요. 네. 낙찰가 1억이야. 네네. 근데 판매한 거를 1억 5천에 팔았다고 쳐요. 어우, 이거면 꽤 많이 벌었는데. 좋은데요? 자, 일단 네. 자, 1억에 낙찰받아서 네. 1억 5천에 팔았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보니까 빌라였다고 쳐볼게요. 네. 빌라 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네. 큰 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발생되는 수리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다. 중개사가 네. 1억 5천에 이 부동산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줬습니다. 복비 200.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발생된 걸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네. 필요경비가 지금 인테리어 관련된 공사 2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200만 원. 요걸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까지 뺀 나머지가 실질적인 양도 차익,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네. 이제 낙찰받아서 이것저것 수리하고 팔 때까지 들어갔던 온갖 경비들은 네. 차액에서 실제로 나간 비용이니까 네네. 그 비용을 빼준다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이걸 필요 경비라고 부른다. 네네네. 아, 네. 그리고 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네.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한테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 경매인들에게 3년 이상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읽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투자 경력 15년인데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단어더라고요. 경매인에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경매인이 아니라는 뭐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1인당 연간 250만 원이라는 공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5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은 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팔 때마다는 아니고. 매번은 아니고요. 네. 1년에 한 번 2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 1년에 2개를 팔았는데 둘 중에서 250만 원 공제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서 네. 먼저 판 거에 대해서 공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좀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의미 없는 얘기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다 합산하게 되는데 그게 그거던데. 그렇기는 한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경매하시는 분인데 네. 기존에 보유하다가 판매하신 건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낮은 세금을 내게 그렇죠. 되어 있고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때 250만 원 공제받고 싶은데 네, 그때 하고 싶거든요. 둘 중에 먼저 판 것을 앞에서 해야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넘어가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계속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저 뒤에 가서 또는 뭐 몇 달 후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이 얘기는 조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거라 일단은 그런 게 있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공부가 있다. 나중에 케이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숫자 표를 만들어서도 한번 저희 촬영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들 여러분들 머리에 김이 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네. 이익금을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과세표준. 이제 뭐 머리에 인이 박혀도 듣는 말입니다. 과세표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양도소득세는 이 정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딱 이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판 금액에서 네. 낙찰가를 빼고 네. 거기서 다시 이것저것 들어간 비용을 빼고 네. 비용 뺀 거에다가 기본공제 정도 빼주면 네. 그때 남는 금액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표준이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한다. 네네. 근데 이제 세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율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세율. 네, 현재 이제 2020년도에 현행 세율을 보시면은요. 야, 또 복잡해. 표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판매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단기와 관련된 세율을 보시면 주택 단기 매매 세율은 현재 1년 미만일 때는 40%의 세금을 내셔야 해요. 자, 이 복잡한 표 중에 현재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우선 고기가 우리한테 포커스라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로 요 세금을 냅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게 2021년도 6월 이후에 판매를 했을 때는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내년 6월 달이죠. 맞습니다. 내년 6월 달 이후에 파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 같은 물건이라더라도요. 네. 내년 6월 이전에 파는 것과 네. 내년 6월 이후에 파는 게 세율이 달라진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
네.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해야 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올해나 내년 6월까지는 40%였는데 내년 6월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내년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이랬을 때 내시는 세율이 70%. 70%. 세금 70%. 다 뛰어가는 건데. 그렇죠.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1년에서 만약 2년 사이 안에 팔았다? 60%. 지금은 1년만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가세로 들어가는 건데 내년 6월부터는 이제 2년까지도 단기 세율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2년을 꼬박 2년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네, 이제는. 제가 이제 초창기 경매할 때 양도세가 60%가 되거든요. 네네네. 60%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단기 보유가 세율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와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기본을 알아야 그 다음을 아는 거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따라오세요. 지금 2년 이상일 때 기본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율표에서 상단에 그 상단에 있는 그 세율표대로 기본 세율이라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단기니까 좀 과하게 물리는 거고요. 단기를 넘었으면 이제 1년이나 2년을 넘었으면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매매로 보고 일반적인 소득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핵심적인 얘기를 정리하자면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 특히 단기 1년 이내에 파는 양도세가 확 올라간다가 핵심이고요. 양도세란 흔히들 이제 그거 저희 카페원들 중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 중에 내가 집이 많아요. 집이 많아서 또는 내가 뭐 주택이 있어요. 팔면 세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금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막연하게 세금 나오는 게 아니라 팔아서 수익이 남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그렇죠. 그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요 표에 보신 대로요. 내가 팔았던 가격에서 샀던 가격 빼고 거기에 이런저런 필요 경비라고 해서 이 집에 들어간 비용들을 또 뺀다. 그래서 순수하게 남은 걸로 계산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은 이제 드리진 않았었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또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감안하셔야지. 내가 40%네요. 그럼 사실은 44%고 70%네요. 그럼 사실은 77%였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 진짜.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논점이 벗어날 것 같은데 그 필요경비라는 게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모든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도 보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취득과 판매에 있어서 발생되는 많은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맞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하시면서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고자 하실 때 반영되는 것과 안 되는 걸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까지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좀.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매매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1억 정도의 차익이 났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7천만 원이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70%니까. 그런데 매매사업자가 또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다면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은 2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같은 단기를 쳐도요? 맞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이제 배워야겠네.